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영구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게임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 게임 업계가 아주 많이 흉흉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게임 업계 불황이다, 뭐 한국 게임 위기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분위기에 부채질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해리맨 혹시 크래프톤 아시나요? 알죠. 이제 제가 게임은 잘 몰라도 배틀그라운드는 알고 있는데 사실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알아요. 뭐죠? 아니 근데 일단 게임이라는 게 그 개발사랑 유통사랑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플랫폼으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크래프톤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아닌데 크래프톤이 유통한 게임이 두 개가 유명한 게 있거든요. 먼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SF 호러 게임이에요. 좀 컨셉이 특이한데 2320년에 목성에서 이제 재밌겠다. 네, 뭔가 이걸 이렇게 호러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고요. 또 모바일 게임도 몇 개 있고 과거에 되게 유명했던 MMORPG라고 그 테라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 2011년에 게임 대상도 받았던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지금은 서버가 종료가 됐어요. 이걸 유통하기도 했거든요. 이 테라는 원래 블루홀이라는 개발 그 사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게임에서 유통되다가 뭐 넥슨, 크래프톤 이렇게 건너온 게임인데요. 근데 크래프톤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임 중에서는 배틀그라운드만큼 이렇게 굵직한 게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민 에디터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테라가 2000년대 말 있죠.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 그때를 완전히 풍미했던 MMORPG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루홀이라고 불리던 개발사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블루홀이 좀 오묘한 곳이에요. 사실 이들이 원래 개발하던 게 리니지 3였습니다. 리니지는 다른 회사 거잖아요. NC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NC소프트 게임이죠. 그러니까 블루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들은 원래 NC소프트 소속 개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리니지 3를 개발하던 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NC 특유의 좀 폐쇄적이고 경영진 중심 구조 때문에 좀 갈등을 빚다가 이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을 맞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팀에 있던 개발자 90%가 집단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게 블루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홀이 2018년에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의 크래프톤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크래프톤의 사실 전신은 NC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지금 위상을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건데 그쵸. 네. 원래 막 NC, 넥슨, 넷마블 이렇게 엮어서 뭐 3N이다. 3N이 원래 대세였는데. 네, 이제는 뭐 3N, 2K다. 네. 뭐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엮어가지고. 맞아요. 게다가 뭐 스마일 게이트 이런 것도 있고 요새 강속 게임사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이 3N의 위치는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돈으로 IP를 엄청 사들입니다. 그럼요. 돈 많죠. 아까 승민 에디터가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제 그 개발사들이 인디 개발사들도 여러 가지 있고 자체 산하에 이제 자회사로 개발사를 여러 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엄청 때려박아가지고 IP를 다 사들이고 있고 밀어붙이니까 지금 3N은 엄청 고역일 거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 크래프톤에서 최근에 아이언 메이스라는 회사랑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게임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 뉴스를 봤는데 지금 되게 뜨거운 이슈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사태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이 넥슨도 당연히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열어 돌립니다. 이게 내부에서는 P1, P2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중에 P3라고 있는데 아주 야심차게 만들고 있던 게 있어요. 네. 이게 나름 넥슨 안에서 신임 디렉터한테 전권을 막 주면서 팍팍 밀어줬던 거죠. 근데 이 P3 디렉터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그 P3를 담당하던 주요 개발자들이 게임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당시 이제 그들 주장에 따르면 넥슨이 자꾸 여기에다가 BM 그러니까 왜 수익화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면 게임이 좀 구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꾸 넣으려고 한다. 뭐 경영 방침이 폐쇄적인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결국 핵심 개발자들이 우수수 퇴사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따로 차린 개발사가 바로 아이언 메이스였던 거예요. 비슷하네요. 크래프톤이 시작한 거랑 다들 이제 사표 내고 그렇죠. 여기 못 있겠다. 우리끼리 만들자 해가지고 나와서 만든 게임사 이런 또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 막 끼리끼리 뭉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당시에 블라인드에서요. 왜 그 직장인 커뮤니티 앱이죠. 여기서 넥슨 개발자의 폭로가 바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 집단 퇴사 전에 이 P3의 메인 디렉터 있었잖아요. 이 P3 메인 디렉터가
프로젝트 데이터 유출 시도를 해가지고 징계 해고를 당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게임 매체들이 막 더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급격히 이제 넥슨 쪽으로 쫙 기울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이들이 만든 게임이 바로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인데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좀 허접한 게임이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출시 전에 알파 테스트 당시부터 반응이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뭐 팀을 맺고 던전을 탈출하는 형식의 1인칭 생존 게임이래요. 근데 레딧에서 특히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과연 유출한 이 데이터 에셋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점점 논란이 되기가 시작한 거고 넥슨이 여기에 소송을 걸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크래프톤이 이 회사랑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버렸으니 논란이 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네. 사실 이게 또 업계잖아요. 같은 업계고 그쵸. 상도덕이 있는데 네. 뭔가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베껴서 만든 게임이다 이런 의혹 같아요. 네. 근데 유저 반응 좋다고 일단 덥석 이 크래프톤이 물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위정현 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도 이거를 그냥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원래 게임 업계에서 IP를 사고 파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있는 IP는 원래 재판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업계 상도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IP가 탐난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게임 업계 물이 흐려지겠어요. 만약 데이터 에셋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다른 요소만 바꿔가지고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요. 개발 기간이 압도적으로 단축될 수가 있대요. 실제로 다크앤다커도 아이언메이스 출범 10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속도라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 이게 완전하게 결론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다크앤다커 이 케이스가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A 회사에 소속된 게임 개발자예요. 네. 그리고 A 회사의 게임을 막 만들고 있고 이거 코드 내가 직접 짜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엠바고를 깨고 뭔가 어디서 B 회사에서 연봉 한 3배 줄게. 오세요 하면은 그냥 그 내가 짠 코드 알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들고 그냥 쓱 가버릴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내 머릿속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B기업이 정말로 그런 그런 그 행동을 한다면은 그 B기업 입장에서는 게임 개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타사에서 개발 중인 그 게임 어떻게 소문 들어가지고 업계도 좁은데 소문 들어가지고 탐나는 거 있으면 우리 연봉 더 많이 줄 테니까 개발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뒷경쟁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게임 업계의 산업 스파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제 돈만 벌지 그쵸. 누가 게임을 이제 자체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크래프톤도 그렇고 아이언메이스도 그렇고 개발자들이 내가 있는 회사의 방향성이 나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나온 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 만드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 게임이 막 윗선에서 계속 좌지우지되고 뭐 이거 여기다가 이제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이거 아이템 이거 유료로 팔아 이러면은 좀 이거 그쵸. 그런 거 아닌데. 가령 막 저는 되게 막 고딕한 뭔가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야 이러면 대중성이 없잖아. 귀엽게 바꿔. 막 이러면 고양이 그쵸. 넣어 이러면은 고양이 아닌데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게이머 입장에서도 사실 개발자의 입장이 좀 온전히 반영된 그런 양질의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뭐 요새 게이머들 사이에서 시쳇말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카카오 묻었네. 아유, 와. 뭐 이러는데 어쨌든 거대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수익 모델을 덕지덕지 붙여서 좀 본질이 훼손되기도 하고 더 대중적으로 만들려다가 매니아 놓치고 뭐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향해 걸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하나는 부정 경쟁이에요. 근데 저작권은 걸리면 그냥 끝장이죠. 뭐 에셋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문제에 당연히 걸리는 건데 사실 이들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해명을 막 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소스를 어디서 사와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처음 그 데이터를 만들게 된 그 개발 초기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넥슨의 지원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상 이거를 무시하고 회사 방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작업 중인 제 작업물을 들고 나갑니다. 이래버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 북저널리즘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종이책 작업을 하다가요. 그 저자랑 편집 중인 원고를
고스란히 다른 데 들고 가서 편집도 좀 거치고 기획안도 좀 수정하고 해서 마치 표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유사하게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내면 아유, 어떻게 되겠나요? 제가 곤죽을 내버리죠. 예.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부정 경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작권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바로 걸리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승민 에디터 말씀하신 것처럼 엄연히 고의적인 회사 기밀, 자산 이런 거 유출한 것이고 산업 스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과거에 이제 크래프톤이 테란 했을 때도요. 이게 리니지랑 되게 비슷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게다가 또 NC에서 하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것도 NC 게임인데 그 처음에 크래프톤 만든 사람들이 이걸 유출했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NC가 두 건 다 소송을 걸었는데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제 크래프톤의 과거까지 다 들춰내면서 끼리끼리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이 다 NC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 그게 또 어떻게 NC에 좀 탓이 되죠? 그게 기승전 NC 탓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NC도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 게임의 콘텐츠나 뭐 시스템을 모방했다 이러면서 여러 곳 고소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진짜 리니지 M이랑 비슷하게 만든 게임이 하나가 있거든요. R2M이라고. 네. 웹젠이라는 곳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거기를 표절로 고소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 8월 18일에 승소했습니다. NC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 표절 가능성을 어쨌건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이게 크래프톤이나 아이언메이스 사례는 애초에 좀 프로젝트 인원이 기존 회사에서 만들던 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면 이 NC 리니지 표절작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저게 핫하니까 그대로 따라 만든 거죠. 아, 그래서 막 한국 게임에는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그게 게임적으로 좋고 재밌어서 뭐 장르를 일부 차용하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이 리니지가 말하는 그 시스템의 핵심은요.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과금 시스템입니다. 이 리니지는 게임 시스템의 모든 게 과금 시스템이랑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 유저가 만약에 처음 보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게임 메뉴가 어디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야. 저도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냥 처음 보는 게임인데 바로 해요. 아, 그냥 바로 알고 있다 이미. 네, 아이템의 작동 원리도 왜 아이템이 있으면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 설명을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물약이거나 이러면.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약간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디자인 껍데기만 바꿔서 이제까지 막 다른 회사에서 내고 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단지 거금을 투자하는 고래 유저들이 많아서인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리니지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네. 우리도 저 시스템 그대로 가져다가 디자인만 바꿔서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 게임은 거의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막 모바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출 상위 10개 게임 중 대다수가 리니지 라이크예요. 네. 그 라이트 유저도 이런데 월 몇백씩은 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탐이 사실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 게임을 좀 개발할 동인이 줄어들고 점차 좀 검증된 그런 걸 가져오려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NC가 좀 이런 거에 원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크래프톤도 생각해보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작들도 저도 이제 뭐 딱히 생각나는 이제 굵직한 게임들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새로 도전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IP를 사와서 그냥 돌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크래프톤 배그가 요새 또 매출이 엄청 하락했대요. 네, 그리고 또 크래프톤이 원래 뭐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게임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슈팅 게임이 저거다 보니까 이것도 1인칭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좀 요새 게임 참 할 거 없다 이런 생각 많이들 네, 사람들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거 한때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향수가 돋는 게임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해리 베니터가 편집한 세상을 바꾼 게임들이에요. 네. 혹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 게임이라는 게 뭐 콘솔이라든지 플랫폼, 화면비, 뭐 당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게임이 세상에 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이야말로 혁신을 제대로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이머가 비슷한 거 계속 할 만큼 그냥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게임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개발에 어떤 방향성을 좀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게임, IT 전문 기자로 좀 유명한 김동현 저자가 쓴 책입니다. 네, 저 또 맨 처음 책 미팅도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네. 기획안 그 당시부터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이든 뭐든 좀 재밌게 혹시 해보신 게임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다들 피카츄 배구 하셨죠. 아 피카츄 아. 배구 했죠. 저는 그 피배요? 컴퓨터 배울 때, 네. 네, 컴퓨터 배울 때 했었어요. 게임이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어허. 그 친구 그걸로 많이 사귀었고요. 그리고 한때 그리고 한때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 확률형 아이템 게임 네, 그 네. 모바일로 하는 삼국지 네. 했었는데 그것도 제 세상에 영향을 많이 아니, 미쳤어요. 삼국지를 하셨어요? 네, 아. 거기서 이제 손권 뽑으려고 돈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사실 게임을 이렇게 하드하게 즐긴 편이 아니라, 알죠? 플래시 게임. 네, 옷 네, 입히기 네. 게임, 화장하기 게임, 그리고 라면 만들기 게임, 뭐 아이스크림 만들기 게임, 이런 거를. 타이쿤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네, 네, 네. 타이쿤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제 세대 때는 이 슈 게임이 굉장했어요. 아바타 슈, 이제 아바타 스타 슈 오. 게임이 있었는데, 그 네. 핑크색 이제 만두머리를 한 캐릭터가 아, 뭐 옷도 네네네네. 바꿔 입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제 데뷔도 하고 뭐 댄스 배틀도 하고 막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제가 네. 그걸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저도 살면서 저는 게임 별로 안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뭐 전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는 사실은 없는데 이 책을 펴고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아니 생각보다 제가 해본 게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헤비 유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정도고 깊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에는 되게 또 몰입해서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탄생한 건지 또 어떤 게 그 게임들을 스타덤에 올렸는지 이게 분석돼 있으니까 좀 추억도 돋고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게임에 대한 거 알고 싶어서 이게 나무위키 같은 데를 제가 가끔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그거 재밌었지 이러고 가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작법. 아 맞아.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지. 공략. 네, 공략 이런 것들 유저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서 지금 게임에 대한 고찰 이런 거를 찾아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바꾼 게임들이 너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이 좀 게임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네. 형구 에디터는 읽으시면서 좀 본문에 나온 것 중에 어떤 파트가 재밌었나요? 읽으시면 사실 다 재밌으실 텐데요. 제 파트는 좀 들으면 웃길 수 있는데 저는 둠 다룬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편인데 이게 둠이 어떤 게임이냐면 옛날 도스 컴퓨터 네. 시절부터 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아까 그 칼리스토 프로젝트처럼 미래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지옥이 갑자기 지구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총으로 막 쏴죽이는 굉장히 잔혹하고 그런 호러적인 게임인데 이게 당시에 어떤 폭력성, 선정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이런 1인칭 시점으로 공포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왜 당시에 메가히트를 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둠이 그 정도였는지 몰랐는데 사실 둠이 배그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던데요. 아 맞죠. 사실 FPS의 상시자잖아요. 그쵸. 이 FPS 이게 혹시 뭐 생소한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1인칭 슈팅이라고도 하고 뭐 퍼스트 퍼슨 슈터의 준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 뭐 배틀그라운드 이전에는 서든 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이런 1인칭 총 게임이 다 FPS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창시자가 둠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배그 이런 거 사실 복잡해서 잘 못해요. 너무 막 주워야 되는 것도 많고 전 좀 멀미나요. 네, 사람들하고 막 소통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둠만 저는 해도 지금 너무 재밌고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시 어떻게 구현했는지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짜여진 게임이고 그리고 이게 또 당시에 모탈 컴뱃이라고 다시 좀 격투 게임인데 잔인한 게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나올 때 당시에 트렌드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적인 진통도 엄청나게 겪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그리고 뒤로 좀 더 가다 보면 제가 한창 오래 재밌게 한 드디어 그 디아블로 요즘에도 핫하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4는 지금 반응이 많이 안 좋던데 아 그래요? 네, 저는 2를 너무너무 재밌게 네. 심지어 잘했습니다. 저는 근데 역시 좀 이런 호러 게임이 잘 맞나 봐요. 근데 이 디아블로는 또 RPG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 점에서 저는 꽤 정통성 있는 게임들만 해온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거에 재밌게 했던 게임들이 대체 내가 왜 재밌었는지 이런 걸 뜯어볼 수 있어서 푹 빠져 읽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상당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 다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사실 책에서 다루는 게임들 보면 장르도 진짜 다양하고 당시에 굉장히 게임에 대한 규제도 엄청났고 장난 아니었죠. 네. 그리고 문화도 이제 막 형성되는 곳들에서 피어난 것들인데 좀 요즘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 이런 거 보면 업계는 흉흉하고 그리고 네. 혁신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게임에 대해서 가졌던 로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 나온 게임들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뉴스들은 꼭 챙겨보거든요.
대기업이 내는 게임들은 그냥 딱 봐도 돈스러우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재밌어 보이는 인디 게임들은 투자를 못 받으면 막 고꾸라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이 없죠. 스팀 같은 플랫폼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좋은 게임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고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진 산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어떤 업계도 나와 완전히 무관한 곳은 없잖아요. 그쵸. 게다가 이제 좀 새로움과 신기술이 계속 창조되는 이 게임 쪽은 그 흐름을 알아두기만 해도 뭐 미디어든 광고든 IT든 전 분야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게임 산업이 좀 이런 우울한 뉴스에서 벗어나서 좀 좋고 옛날처럼 좀 로망이 가득한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구 에디터의 그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예,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한 구절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게임 업계는 더 넓은 시장으로 더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게임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화두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움과 재미다. 게임의 역사가 말해주듯 결국 새롭지 않거나 재미없는 게임은 실패한다.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창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고 장르의 다변화는 재미를 완성하고 대중에게 전파하는 시도였다. 이런 단계는 몇 세대가 흘러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게임은 무수한 플랫폼을 거쳐 진화했고 그 과정에는 항상 새로움이 만들어졌다. 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